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지킬 것 같던 송혜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월간조선은 10여 년 전에 이제 송혜 씨를 심층 인터뷰했는데요. 그 현재 편집장인 김성동 기자의 인간탐험 코너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80대였던 송혜 씨는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요. 그중 이제 송혜 씨가 연예계 동료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던 가수들 중에서는 현철 씨를 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호응도 잘 이끌어내고 분위기를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그 트로트 4인방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그래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희극인, 라이벌,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삼룡 씨, 구봉서 씨, 서영춘 씨, 이기동 씨 이런 분들과 함께한 추억이 많다고 했는데요. 사실 예전의 희극인들은 지금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송혜 씨의 이제 바로 윗기수 선배가 구봉서 배삼룡 씨였다고 하는데요. 이 구봉서 씨는 이제 젊은 시절에 전쟁 영화를 찍다가 이제 부상을 좀 당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연세가 들면서 몸이 계속 불편해져서 이제 노년의 활동을 거의 이제 좀 못하셨고, 배삼룡 씨는 이제 또 아픈데 입원비가 부족한 그런 일들로 이제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근데 좀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송혜 씨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제 바보 이미지로 유명했던 배삼룡 씨, 이분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똑똑하지가 않으면 망가질 수 없다. 희극인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배삼룡 씨는 그러면서 이제 똑똑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연예계에서 제대로 자기 위치를 이제 명확하게 구축한 이런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송혜 씨보다 한 살 아래인 서영춘 씨, 이분 이제 송혜 씨보다 먼저 별세를 했는데요. 이분도 참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이제 사비를 들여서 소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고요. 이기동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영춘 씨, 이기동 씨 모두 이제 희극에 진심으로 열정적이면서 부상당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영춘 씨는 이제 온몸 이렇게 다쳐가면서 자기 이제 긁히고 다치는 줄도 모르면서 꾹 참고 연기를 했고, 이기동 씨 분장을 이제 급하게 고치다가 급하니까 상처 입어서 피를 흘리면서 연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터뷰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정치에 몸담았던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제 송혜 씨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주일 씨, 코미디언 이주일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분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 사건도 많았고 결국 좀 단명을 하셨죠. 일찍 돌아가셨는데 송혜 씨는 이주일 씨가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 번 합니다. 그때 이주일 씨가 경기도 구리에서 이제 국회의원에 선거 출마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또 송혜 씨가 구리에 살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주일 씨 도와주려고 미리 와서 연예인들이 작업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송혜 씨는 이주일 씨가 정말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그땐 또 정치인들의 위상 같은 것도 괜히 희극인하고 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길을 너무 빨리 올라가면 내려갈 때 급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사람은 이 오르내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생에서 그걸 이제 너무 급하게 가는 것은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으면 이주일 씨가 좀 그렇게 단명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절벽에서 확 떨어지는 기분이 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정치했던 분이 있죠. 탤런트 이낙춘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환경과 신분이 좀 달라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굴곡이 심하면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몸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법이다. 그러면서 이 이주일 씨, 이낙춘 씨 이렇게 정치를 했던 연예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분이 계시죠. 탤런트 이순재 씨.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야갔을 정도로 지혜롭다. 이분이 국회의원 나가기 전에 송혜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일생 딱 한 번의 경험이고,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거, 정치하는 거, 이 정치는 내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제2의 전성기까지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송혜 씨는 이제 희극, 코미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애정을 좀 많이 드러냈는데요. 희극을 하기 위해서는 정극을 알아야 되고 비극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극 출신,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정극 출신, 연극하고 이런 희극인들이 많았고, 정극과 비극을 알아야, 눈물을 알아야 희극, 즐거움을 알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극이라는 게 3분 안에 막 끝내고 웃겨야 하고 재밌다는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사실 정극보다. 그래서 막 그런 이 희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열심히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 했다고 해요. 코미디언들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한번 웃겨봐라. 이런 얘기 굉장히 섭섭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혜 씨가 인정하는 최고의 코미디언. 이분은 이제 구봉서 씨와 배삼룡 씨 두 분을 꼽았습니다. 이 두 분은 사실 라이벌이었죠. 라이벌이기도 하고 숙명적인 콤비이기도 했는데 한번 이렇게 방송국이 떨어졌을 때는 좀 영향력이 덜했다고 합니다. 송혜 씨 기억으로는.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정말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송혜 씨 본인은 서영춘 씨하고 콤비를 많이 이뤘었는데 주로 서영춘 씨가 이제 뭐 까불이 이미지 이런 걸로 공격을 많이 하고 본인은 착한 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서 이제 티키타카를 하다 보면 그래서 본인은 좀 희극인으로서 재미없어 보이는 게 딜레마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송혜 씨는 이제 자신의 그런 세대 이후로 한 20여 년간은 희극계에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후배들 중에 이제 임하룡, 심영래, 김영곤 뭐 이런 세대들까지는 개그, 희극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철학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좀 끊겼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그 뭐 하시는 분들이 희극인데 본인이 보기에는 뭐 물론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 지금은 좀 연기보다는 말장난에 좀 치우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고요. 본인도 이제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보기는 코미디 프로그램 보기는 보는데 왜 웃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여운이 남지 않는다.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근데 다만 인정할 만한 후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수근 씨입니다. 당시 이제 이 인터뷰를 할 시점에는 KBS 1박 2일에 출연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이수근 씨가 막 웃기는 개그맨은 아니었던 거, 유행어가 막 있는 분도 아니고 이런 식의 약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송혜 씨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수근 씨는 하는 걸 보면 희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예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또 이용렬 씨 MC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아주 담백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이제 송혜 씨가 후배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송혜 씨는 아들과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죠. 이 인터뷰 이제 장시간 이루어졌는데 그 말미에는 외로움을 좀 많이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은 수많은 청중들이 함성을 지를 때는 하늘의 별 같은 느낌이지만 청중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너무 쓸쓸하고 혼자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그래서 한 10여 년 전이니까 그 원로 연예인들하고 진짜 선술집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게 정말 유일한 낙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영면하셨으니 하늘에서는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